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자바 네트워크 통신을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TCP 통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TCP 통신은 앞서 개요를 설명드릴 때 그 전화 통화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통신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 컨트롤, 제어하고 있어야 되는 규약을 가진 통신법이기 때문에요. 이 그 연결을 유지한다라는 개념으로 전화 통화라고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IP 주소는 이제 전화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포트라는 것은 내선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어디 조금 큰 사무실에 전화를 걸 때 전화를 걸어 놓으면 내선 번호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당사자하고 통화를 하기를 원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통신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IP 주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클래스가 inet address, 그러니까 IP 주소를 자바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inet address라는 클래스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특정 컴퓨터에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 TCP 통신의 규약을 따르는 자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켓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이는 자바의 네트워크 패키지, java.net이라는 패키지에 들어있는 클래스고요. 이 소켓 클래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원격지의 컴퓨터에 요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켓 클래스를 통해서 그 인풋과 아웃풋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고요. 얘를 통해서 이제 내가 원격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요청을 받는 쪽을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이 서버 쪽에서는 소켓을 같이 이용하긴 하는데 서버용 소켓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의 네트워크 패키지에 보면 서버 소켓이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얘는 누군가로부터의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 메소드를 가진 그러한 클래스 계열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 이 TCP 통신이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다음과 같은 겁니다. HTTP 요청과 응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HTTP 요청일 때는 양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HTTP라는 그 HTTP의 메소드 중에 하나, 보통 이제 get 메소드, 뭐 put 메소드, delete 메소드, options 뭐 이러한 등등의 HTTP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을 배워보시다 보면 get 방식, post 방식의 요청 뭐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텐데요. 일단 HTTP 메소드라는 그 요청 방식이 있고요. 이게 뭐 그 바디 부분을 내용부에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고 URL 링크에 다느냐 뭐 이러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올려달라 지워달라 뭐 이런 액션의 행위 요청도 있을 수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요청하는 문서의 형태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HTTP를 요청합니다 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 여기까지가 엔터, 여기까지가 한 요청 문장 끝이고 그 다음 제일 끝에 역슬러시 뉴라인은 전송합니다. 이제 플러시라는 개념으로 HTTP 요청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FTP라는 그 프로그램을 좀 사용해 보셨으면 이러한 요청 양식을 좀 아실 텐데요. 일단은 이러한 요청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거고, 우리 교재를 참고하시면 FTP를 통해서 직접 이러한 그 문건을 작성하는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서 응답이 일어나는데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HTTP 버전 몇 버전으로 요청했는데 응답은 몇 버전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응답 코드가 옵니다. 응답 코드는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그게 100에서 599까지의 숫자 중에서 하나가 오게 되는데요. 보통 100번 때는 연결을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 때 101번, 102번, 103번에서 199번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의 응답 코드인 거고요. 200번 때는 당신의 요청이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응답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300번 때는 내가 요청한 그 위에서 어떤 문서를 요청했잖아요. 요청한 문서가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리다이렉션이 걸리고 있다. 리다이렉션 한다 라는 의미고요. 400번 때는 당신이 지금 요청한 요 양식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400번 때 이제 응답 코드고요. 500번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신은 정상적으로 요청했는데 서버가 죽어 있거나, 예를 들면 다음 사이트를 요청했는데 다음 사이트가 죽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결과를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500번대의 응답 코드입니다.
뭐 이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번대부터 500번대까지의 응답 코드가 있다라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뒤에는 응답 코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번대에 대해 200번이라는 응답 코드가 왔는데 오케이, 좋아, 잘했어 라고 하는 응답 이제 결과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몇 가지 헤더 정보가 오게 되는데요. 지금 내가 응답해주는 결과는 HTML로 응답하고 있고요. 문자 셋은 UTF-8 타입의 인코드로 보내고 있습니다. 날짜는 뭐 언제고요. 뭐 등등등의 이제 응답 코드들이 오고 실제 바디 내용부가 요 아래쪽에 계속적으로 달려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교재에 보시면 FTP 가지고 이러한 요청을 보내면 아래와 같은 응답 코드가 오는 것을 예시로 포함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한테 지금 아래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바 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네트워크 TCP 통신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첫 번째로 작성하셔야 될 게 네트워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보내는 곳, 받는 곳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TCP 클라이언트라고 해서 하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요청을 보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외는 일단 그냥 스로우 해버리시고요. 자, 우선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냐면 IP 주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제 거 IP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IP config. 자, 제 거 IP 주소가 10.211.55.4네요. 10.211.55.4, 10.211. 자, 요게 IP 주소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IP를 관리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inet address. 이게 IP 주소를 관리한다 그랬죠. IP는 inet address address get by name get by address라고 해서 10.11.5.4. 자, 다음과 같이 해서 IP 주소를 넣어 주시게 되면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곳,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제 제 컴퓨터인데 왜냐면 한 대의 컴퓨터로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 제가 제 컴퓨터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IP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클래스 하나를 만드시고요. 그다음 포트는 인티저입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는 몇 번으로 할 거냐면 나는 그 TCP 포트가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있다고 제가 앞에서 개요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0번부터 65,535. 다시 말하면 그 65,536개의 포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실 때 보통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2,000번까지 안에서는 사용하지를 마시자고요.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는 이미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트들이 있기 때문에 포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 커맨드 라인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트가 뭐냐 이런 거 조사해 보시면 될 텐데요. 그건 서버에서 조사를 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345번 포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IP와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얘기한 아파트 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몇 동, 뭐 앞에서부터 따지면 뭐 서울시 뭐죠? 무슨 구, 무슨 동에 무슨 아파트 몇 동, 뭐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동까지 왔으면 호수는 12345호시를 제가 찾아서 갈 겁니다. 자, 이걸 지원해준 자바의 클래스가 있다고 했었네요. 자바의 네트워크 패키지 중에서 소켓이라는 클래스가 얘를 지원을 해줄 거고요. 소켓은 new 소켓이라고 해서 이 IP 주소에 요 포트 번호에 연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라는 거죠. 자, 하면 소켓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소켓 가지고 소켓을 new 소켓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 거냐면 저쪽에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지금 당신한테 전화를 걸어요 라고 전화를 건 거죠. 그럼 띠리리링 띠리리링 신호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호가 가고 있을 때 이 신호, 이 선을 통해서 이 소켓이라는 요 영역, 공간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싶다는 얘기죠. 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파일에다가 글을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아웃풋 스트림을 하나 만들어서 파일에 글을 썼었죠. 근데 전 지금 이 네트워크, 이 소켓을 통해서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소켓으로부터 아웃풋 스트림을 뽑아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socket.get output stream, 소켓을 통해서 제가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아웃풋 스트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자, 아웃풋 스트림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이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한글도 이야기하고 뭐 좀 편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바 iOS가 print write라는 걸 쓰면 편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print write 형태로 바꾸겠습니다. print write out, 얘를 out이라고 할까요? 얘는 out base. out은 new print writer, new buffer the writer, new output stream writer 해서 out base를 넣어주시면,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그 위에 있는 out 언더바 베이스 얘 가지고 직접 쓸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바이트 배열로 다 쪼갠 다음에 써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프린트 라이트로 쓰면 편한 점이 out.println 해서 그냥 우리 일반 글씨 쓰듯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out.println 안녕 서버야,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out.flush. 자, 플러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플러시는 뭘 하는 거냐면 이 out.println 라인만으로도 플러시 기능이 자동적으로 있는데요. 근데 얘는 캐시 안에 데이터가 담겨 있다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 프린트라고 만약에 우리가 적었었다라고 하면 캐시 안에 데이터가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버퍼 비우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플러시라는 얘기인데요. 프린트 라인에는 자체적으로 그 플러시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플러시까지 적었고요. 다 했으면 out.close. 그 다음에 소켓과 같이 소켓이나 이러한 아웃풋 스트림 같은 경우는 한 번을 열면 닫아주셔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 다음에 socket.close 해서 닫아주시면 이 통신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크게 어렵거나 뭐 이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우선 그 네트워크 통신도 역시 마찬가지 아래쪽 여기만 딱 바라보면 뭡니까? 그냥 단순히 자바의 IO일 뿐입니다. 입력과 출력. 자, 그러한 형태인데 거기에서 대상을 누구로 줄 거냐? 대상을 누구로 줄 거냐라고 하니까 나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곳을 대상으로 하겠다. 대상이 다를 뿐이죠. 우리 파일에다가 글을 쓸 때 어떻게 했었어요?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파일을 대상체로 해서 거기에다가 글을 썼다 뿐이고요. 여기에서는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소켓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대상에 글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화 거는 부분, 그게 바로 이 소켓의 IP와 포트를 통해서 전화를 걸게 되고요. 거기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끝이 되겠네요. 자, 그럼 보내는 곳이 있으면 받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서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버 측에서는 어떤 서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까요? 요 IP 주소 상에 요 포트 번호 서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 IP가 있는 컴퓨터로 가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요 한 대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바로 작업해도 되겠죠. 여하튼 이 IP 주소를 가진 컴퓨터로 가서 왔다고 치고요. 작성을 해볼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TCP 언더바 서버라고 하겠습니다. 자, TCP 서버에서는 여기도 뭐 예외는 일단 전가시키고요. 자, 얘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얘가 작성되는 영역은 서버에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제 컴퓨터가 서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포트 번호 몇 번을 쓸 거냐면요. 포트는 12345번 포트를 쓸 겁니다. 포트는 12345번. 이게 이 서버의 포트 번호인 겁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12345번에 접속하겠다 라고 하면 요 컴퓨터의 12345번 여기에 접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서버를 관리할 수 있는 자바 클래스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 TCP 규약에 의해서. 그래서 서버 소켓이라는 것을 서버는 new 서버 소켓 나는 12345번 포트를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드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 놓으면 이 서버라는 놈은 12345번을 자기 컴퓨터의 12345번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대기할 수 있는 어떤 메소드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서버를 통해서 accept 자, 이렇게 서버를 하나 열어놓고요. accept라고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냐면 요 줄에서 대기가 일어납니다.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블로킹해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 서버 레디라는 글자 하나 쓸까요? 서버가 준비된 거는 이미 서버 소켓 만들어진 것 자체가 서버가 준비된 겁니다. 만약에 12345번이 쓰이고 있다면 요 줄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해서 이미 쓰이고 있는 포트입니다. 포트를 닫고 시도하든지 다른 포트 쓰세요 라고 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서버 객체 요 줄을 무사히 넘어왔다 라고 하면 서버가 준비된 상태고요. 이 준비된 상태일 때 저는 이제 서버에서 accept 메소드를 호출하는 겁니다. 이 accept 메소드는 누군가가 자신을 호출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이렇게 왔어요. 오면 요 IP 주소에 12345번에 띠리리링 전화를 걸면 이 TCP 서버에서는 여기에서 전화를 딱 받게 됩니다. 자, 전화를 딱 받았으면 소켓이라는 것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분명히 전화를 받은 쪽에서는 저쪽에서 뭔가 이야기할 거라는 걸 알겠죠.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ocket.get inputstream 이쪽에서는 inputstream을 통해서 받아야 되겠죠. inbase 자, 다음과 같이 해서 소켓을 통해서 인풋스트림으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accept를 통해서 전화가 왔고 이제 무슨 내용이 전달되어 올 겁니다. 그걸 이제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쪽에서 지금 보니까 안녕 서버야 라고 해서 뭔가가 보내오죠. 그거를 받아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한 줄씩 받아서 출력을 할 때 제일 편한 게 버퍼 더 리더라고 했었죠. 그래서 버퍼 더 리더의 형태로 바꿀 겁니다. 이는 new 버퍼 더 리더 new input stream reader 해서 in base 파일로부터 읽어드리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in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 얘를 통해서 이제 글자를 받은 내용을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in.readline 한 줄 올 거니까 그래서 in.readline 해서 얘를 데이터라고 할까요?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으면 system.out.println get remote socket address 소켓 어드레스를 출력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데이터를 출력할까요? 입력된 데이터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시고 뭐 이제 보내는 쪽에서 하나 보냈고 받는 쪽에서는 일단은 보내는 쪽에서 하나만 보낸다라고 가정을 해서 하나 보내왔고 하나 보내오면 그거를 받아서 출력을 하고 그냥 끝내는 프로그램입니다. in.close 다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소켓 역시 열렸으니까 소켓도 닫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버도 뭐 당연히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었으면 닫는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TCP 클라이언트하고 TCP 서버하고 다 준비가 되어 있네요. 뭐부터 실행시켜야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서버가 준비되어 있어야지 클라이언트가 이제 요청을 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버를 먼저 실행을 시킬 겁니다. 서버는 여기서 바로 실행시킬게요. 실행을 run 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해서 실행하면 액세스는 허용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서버가 레디 되었습니다. 서버가 준비가 다 되었네요.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해보면 되는데 콘솔 창에서 요청을 할까요? 자, 콘솔 창에서 여기 위치가 음, 아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한번 볼까요? C루트의 자바2. 자바2의 워크스페이스군요. 자, 그럼 다시. 해서 라운드 21 src 빈이 있으니까 빈에 있겠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바 한 칸 띄우고 tcp 언더바 client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시키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실행되고 끝났죠. 그러니까 서버 쪽에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전송되어 온 메시지는 이제 안녕 서버야 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안녕 서버야 라고 보내는 거 있잖아요. 얘가 서버로 전송되어서 이제 서버도 끝나고 클라이언트도 끝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우리 교재에서는 뭐 채팅까지 연결되는 형태로 작성을 하긴 했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소켓과 서버 소켓을 통해서 자바 IO를 잘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네트워크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 네트워크 통신 역시도 자바 IO의 한 영역이다 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CP 통신은 대신에 연결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데이터의 통신 같은 경우는 부하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갔는지 갔으면 그 결과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 영역까지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TCP 통신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UDP 통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